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3년 정식 개장도 해보기 전에 문을 닫았던 주라기 공원이 더욱 커진 스케일과 더욱 다양한 볼거리로 무장하고 공룡 테마파크 주라기 월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장합니다. 이번 주라기 월드는 원작의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자로 참여하고 주라기 공원 1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공룡들의 테마파크를 구경하기 전에 1993년 주라기 공원 1편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스필버그 감독은 주라기 공원의 모티브가 헐리우드 괴수 영화의 시초였던 킹콩에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신비한 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라는 설정뿐만 아니라 영화의 곳곳에서 킹콩에 대한 오마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라기 공원의 메인 게이트는 킹콩이 살고 있던 곳의 게이트와 거의 흡사한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제프 골드브럼이 연기한 말콤 박사는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죠. What do they got in there, King Kong? 입이 떡 벌어지는 공룡들이 화면을 가득 채운 장면들 때문에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들의 출연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주라기 공원 1편의 127분 전체 러닝타임에서 공룡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단 15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CG로 만들어진 장면이 6분, 나머지 9분은 애니메트로닉이라는 기술로 공룡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공룡의 전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CG로, 공룡의 일부만 나오는 장면은 거의 애니메트로닉 기술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He's a Terminator like you, right? Not like me. 아마도 헐리우드 영화에서 CG 사용의 혁신을 보여준 작품을 꼽으라면 저는 1991년 터미네이터 2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자료 화면은 터미네이터 3의 장면이죠. 컴퓨터 그래픽이 나쁘게 사용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극장에서 느꼈던 시각적 충격을 꼽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전 이 주라기 공원을 꼽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량의 공룡들이 CG로 만들어졌지만 공룡들의 살아있는 생동감을 위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상당 부분을 애니메트로닉이라는 기술의 실제 공룡 모형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티렉스의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이 모형은 무려 5톤이 넘는 무게의 강철 뼈대로 만들어져서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일종의 로봇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형의 겉모습 제작에만 4달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라기 공원 1편을 보셨던 분이라면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랩터의 주방 침입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제 기억 속에도 주라기 공원이 공포영화로 남아있는 건 상당 부분 이 장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한 랩터들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컴퓨터 그래픽으로 찍은 장면도 있었지만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직접 조종하는 모형으로 만들어진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간 스턴트맨들이 허리를 숙이고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동작 때문에 길어야 15분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공룡의 눈이 깜빡이고 입이 움직이는 것도 사람들이 직접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랩터들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기술은 한 백화점에서 이벤트 행사에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뒤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직접 봤어도 아마 기겁을 하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지축을 울리는 티렉스의 엄청난 괴성, 공룡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이 소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공룡 전문가들도 공룡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제작진은 상상력으로만 이 소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티렉스의 소리는 여러 동물들의 소리를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의 소리에 펭귄, 호랑이, 악어, 그리고 코끼리 소리까지 합성된 소리라고 합니다. 랩터들이 대화하는 소리는 돌고래와 거위의 합성이라고 하네요. 주라기 공원을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스타워즈 시리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계의 절친이죠.
스필버그 감독은 주라기 공원 촬영이 끝나자마자 쉰들러 리스트를 촬영하느라 이 영화의 후반 작업을 조지 루카스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루카스 감독은 주라기 공원의 후반 작업 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이 정도까지 발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스타워즈의 프리퀄인 에피소드 1, 2, 3편을 제작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준비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1편 보이지 않는 위험이 1999년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좀 더 기다리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그래픽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주라기 공원은 6,300만 불의 제작비로 만들어서 전 세계 10억 불이 넘는 흥행을 기록하면서 무려 제작비의 16배를 벌어들였습니다. 10억 불을 1,000원 환율로만 계산해도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 한 편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Fine.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인 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으로 2,500억 원. 정말 영화 감독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스필버그 정도 돼야 되겠죠? We're gonna make a fortune with this place. 참고로 주라기 공원의 원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로도 참여했던 마이클 크라이트는 단돈 200만 불, 물론 단돈은 아니지만 20억 원을 받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장하고 2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주라기 월드. 과연 1편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부디 3편보다만 나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